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마포고 1학년에 25년의 내신을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26년의 내신을 어떻게 준비를 할지 방향성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김경아입니다. 예, 저는 마포고등학교를 전문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예, 목동에 있는 강대 영어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서울대 영문과 나왔고요. 자, 제 학생들인데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예, 의대 3명이 있고요. 서울대 2명이 있고요. 연세대 2명, 고려대 1명이 있고요.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고1 기준으로 영어 전교 1, 2, 3등이 다 제가 데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 과목 전교 10등까지가 볼 때 그중에 6명 정도가 저희 학원에 같이 있습니다. 예, 매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어 영광이고요. 자, 일단은요, 가장 티피컬하게 이번 2학기 기말 범위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게 전형적이기 때문에 좀 벗어나지 않거든요. 보통 매 시험마다 교과서는 한 과를 냅니다. 본문만 내고요. 그리고 매 시험에 2개년 모의고사가 나오는데요. 보통 한 개는 좀 옛날 모의고사, 이제 2학기 기말 기준으로는요, 20년 11월에 봤던 고1 모의고사에서 14지문, 그리고 25년 10월 모의고사, 즉 현행 모의고사에서 또 14지문에서 총 28지문인데요. 네, 1학기부터 2학기까지 쭉 변함없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워드마스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어휘 부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그 어휘책인데요. 그 어휘책을 4분의 1씩 나눠가지고 이제 기말, 중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수를 세어보면 약 500단어인데요. 이게 이번에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자, 일단 그 교과서에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나오냐 봤더니 약 5, 6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 6점이 좀 중요해요. 이걸 또 틀리면은 1등급이 날아가기 때문에 점수는 작지만 그렇다고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모의고사는요, 그 28지문이었죠. 거기에서 65점이 나왔는데요. 이건 2학기 기말 한이고요. 그 이외에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까지는 85점 정도 차지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20점을 줄인 다음에 대신에 이제 2학기 기말 때 어휘 비교재가 점수가 기존 9점에서 이제 28.9점, 거의 30점대로 확 올랐거든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어휘 부교재를 이제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게 2학년 시험이랑도 연동되는 거예요. 2학년 시험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1학년 초반부터 어휘 부교재를 많이 낼 수도 있고 또는 후반으로 갈수록 어휘 부교재를 더 높여 잡을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모의고사와 어휘 부교재를 합했을 때 총 94점의 배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비중이고요. 특히 어휘 부교재의 비중이 매우 증가했다는 사실. 자, 그리고 배점이 높은 객관식 9문제가 어휘 부교재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그 배점이 좀 높았어요. 다른 문제들은 뭐 객관식 하나 2.2, 2.3 그러는데 어휘에서 낸 문제 객관식은 2.5, 2.6이었거든요. 그만큼 이게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자, 또한 이 어휘 부교재에서 이런 객관식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서술형의 킬러 문제인 크로스워드 퍼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마포고등학교의 시그너처 문제인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객관식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객관식 2번 문제인데요. definition, 그 단어의 정의를 영영풀이를 해놓았습니다. continuing for a long time or constantly recurring, especially in reference to illness or problems. 자, 이 자체를 보면요. 이게 영영풀이인데요. 영영풀이 자체가 어려운 독해입니다. 쉽지가 않죠? 특히 뭐 constantly, recur 이런 단어 좀 어렵습니다. 자, 다행히도 밑에 예문이 있습니다. Even though she takes medication, she still struggles with 빈칸, back pain that affects her daily life. 자, 2.6점짜리죠. 객관식 그 어휘 문제 중에서 제일 높은 배점이었는데요. 정답은 4번의 chronic입니다. 자, 그래서 이 chronic이라는 단어가 어휘 부교재 상에 들어있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 conspicuous, disruptive 이런 식으로 어려운 단어들 속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500단어 중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틀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고
첫 번째 힌트가 어렵더라도 두 번째 힌트에서 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5번, 6번 문제는 또 어떤 스타일이었냐면요. 4번은 하나의 그 예문이죠. 5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이 예문 속에 빈칸이 있어요. 빈칸이 있고 그 빈칸 속에 적절한 단어를 고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결국에 또 이 4번 자체가 새로운 독해예요. 그리고 이 독해는 외부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범위 내에 주어진 그런 교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휘책에 있는 단어이지만 어휘책에 있는 예문이 아닌 다른 예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독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독해력과 또 탄탄한 본인만의 어휘력도 도움이 되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달랑 이렇게 단어만 외워가지고서는 이게 그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다음은 7번 문제인데요. 7번 문제는 여기에 A, B, C, D라는 예문이 있고요. 이 예문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지 않은 것 하나를 고르시오입니다. 그러니까 A의 P로 시작하는 단어 뭐가 있는데 이 1번부터 5번 중에서 하나가 이제 여기 안 들어가는 것이겠죠. 자, 이 학생이 이제 다행히 여기 P가 주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P, 펑추얼이네요. 뭐 시간을 엄수하는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이거는 여기 들어간다. D는 delegate 뭐 나와 있고 득득해가지고 이 1번 dread가 안 들어가는구나 해서 잘 맞췄는데요. 자, 이 학생은 지금 이번 기말고사 때 100점 받았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그 어휘 객관식이 9문제였는데요. 9번 문제입니다. 1부터 5 중에서 밑줄 친 단어 중 문맥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2.5점인데요. 이것은 역시나 이제 새로운 그런 독해 지문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 속에 merge란 단어가 이 속에서 알맞게 쓰여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답으로 되는 것인데요. 역시 어휘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 주변적인 독해력이 되어야지 또 이제 그 부스팅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9문제 제가 대략적으로 그 패턴을 보여드렸고요. 이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배점이 더 높았어요. 자, 이렇게 어휘 부교재 500여 단어에서 영영풀이의 매칭도 나와 있고 또 외부의 예문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독해라는 그런 압박감을 줬고요. 또 예문 내에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골라라 라든가 또는 들어가지 않는 단어를 찾아라 라든가 공통되는 단어는 제가 이제 시험지는 안 보여드렸지만은 공통되는 단어 뭐 한 3예문 정도 준 다음에 공통되는 단어를 찾으시고 있었고요. 문맥상 적절치 않은 단어 이런 식으로 상당히 다채롭게 그 어휘 부교재를 응용하시는 문제를 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서술형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서술형 킬러 문제입니다. 크로스워드 퍼즐인데요. 마포고등학교의 시그너처 문제입니다. 자, 어휘 부교재에서 출제는 하지만 또 영영풀이를 제시해 주지만 역시 영영풀이 자체가 어려웠어요. 자체가 새로운 독해였고요. 스펠링을 틀리면 또 점수가 날아가기 때문에 자, 어려운 문제인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자, 이번에는 그 크로스워드가 6점이죠. 6점이면 이제 6문제가 나온다는 뜻인데요. 보통은 9점까지 나왔습니다. 9칸까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좀 적게 나온 편이고 대신에 객관식 비중이 좀 늘어났기 때문 같아요. 자, 이 친구는 100점이기 때문에 잘 채워져 있는데요. 자, 뒤에 이 제시되어 있는 힌트들은 자, 가로 힌트들 나와 있고 또 세로 힌트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몇 개만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가로의 한 단어인데요. of undisputed origin, genuine. 자, 이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able to be easily physically or mentally hurt, influenced or attacked. 역시 이것도 이 자체가 새로운 독해인데요. 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자, 거꾸로 가볼까요? 다시 한번. 여기를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에서 힌트 얻어가지고 또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단어들의 그 답을 보니까요. 영영풀이 자체가 새로운 독해인 것을 뚫고 이제 이렇게 authentic, 진짜의, vulnerable, 취약한, exaggerate, nuisance, ingenuity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제가 이제 이것을 아이들에게 퀴즈를 많이 내서 이제 풀어봤을 때에 스펠링 실수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을 잘못해서 그 아이의 글씨에도 영향을 주는 케이스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외웠다 할지라도 이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또 외워서 쓰더라도 스펠링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보통 고난도 어휘를 내시고요. 제가 이제 워크북을 제작을 해주고요. 또 실전 퀴즈를 계속 풀립니다. 한 30회 정도 풀리고요. 적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해주신 거 많이 나왔어요 라고 뿌듯했습니다. 자, 이제 다른 또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영작이라든가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오는데요. 일단 빈칸 채우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서술형 킬러가 될 수 있는데요. 자, A에서 한글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밑에 빈칸이 뻥뻥 뚫려 있긴 한데 다행스러운 것은 빈칸에 머리 글자를 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문장이 나왔는데 어떨 때는 8문장까지 나오거든요. 8문장까지. 그리고 이것의 범위가 교과서와 모의고사 28지문 그리고 그렇게 전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약간 선별적으로 제가 그래서 좀 만들어주는 거라든가 또 중요 표시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빈칸을 많이 뚫어서 연습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쉽진 않았지만은 영작 문제도 나왔어요. 영작 문제는 그런데 어려워 보이지만은 이렇게 한 12빈칸 정도를 주신 다음에 12빈칸 하나하나가 1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12점짜리 그 서술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외우긴 외우되 정말 그 밑도 끝도 없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주로 머리 글자 위주로 외우면은 대비가 됩니다. 자, 제가 해법을 좀 말씀드렸는데 방금 봤던 영작과 빈칸 채우기 해법은요. 보통 약간 내는 그 문제들을 보면은 좀 어려운 표현들과 어법이나 구문, 어휘가 얽혀 있는 그런 것들을 주로 내시는 편이시고 제가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공들여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뭔가 중요 표시도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해를 바탕하게 해주고요. 선별적으로 어떤 게 중요한지를 제가 찍어주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장은 확실하게 암기를 시키고요. 또 이제 시험으로 복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 제작한 워크북으로 적중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내용인데요. 이번에 또 내용 일치 문제가 중요했고요. 이것은 1학년 때도 중요하지만 2학년 때는 매우 어려워지고 매우 중요해집니다. 자, 내용 일치는 그 내용 밑에 보기가 이제 영어 지문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을 뭐 모두 골라라든가 또는 하나만 골라라가 나오는데 하나만 고를 때는 그나마 할 만한데 모두 골라라 할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모두 고르지 못하고 하나만 골라서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문제시하는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선택지, 즉 보기 1, 2, 3, 4, 5가 새로운 고난도 독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좀 마음 먹고 애들 골탕 먹이시려고 하시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2학년이 그렇거든요. 1학년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고요. 자, 그래서 역시나 평소 어휘력이 있어야지 이런 부분도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 때 내신만 공부한다고 내신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내신이 아닌 비내신 기간 또는 예비고일 기간에 피나게 독해와 어휘 공부를 해줘야 합니다. 자, 13번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일치하지 않는 걸 모두 고르시오. 이건 이번 기말건 아니고요. 저번 중간거 시험지입니다. 그때는 배점이 3.4였는데요. 요새는 2.4로도 낮춰졌고요. 자, 이제 지문이 있고 나서 밑에 1, 2, 3, 4, 5가 있는데요. 이게 좀 뚱뚱하잖아요. 또 여기 새로운 독해처럼 되기 때문에 여기의 내용을 알아도 불행히도 이쪽 부분에서 약하면은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뭐 mutual 이런 단어 어렵거든요. 예. 자, 이제 다른 또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이번엔 빈칸 얘기를 할 텐데요. 빈칸 추론은 뭐냐면 이 지문 속에 있는 그 한 중요 문장을 그 빈칸 뚫어놓고 빈칸에 들어갈 게 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그대로 내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긴 하지만요. 변조를 가끔 하세요. 근데 이 변조가 어휘를 주로 이제 이용하시는 게 많은데요. 자, 이번에도 변조가 있었습니다. 자, 원문에는요, by nurture, 양육에 의해서, not just nature, 단지 어떤 DNA 같은 유전적 자연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 환경, 유전적 환경 이런 것에 의해서가 양육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을 변조해서 by acquired patterns, not strictly innate ones.
자, acquired가 후천적으로 얻어진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은 좀 풀이를 해서 쓴 말이 되겠고요. 자, innate란 말은 뭐 선천적으로 타고난이기 때문에 nature와 통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본문을 그대로 외웠다고 해서 절대로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변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다시 도돌이표이지만 본인의 어휘력이 정말 짱짱해야 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요. 어법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어법은 모두 다 어려워하잖아요. 틀린 것을 또 모두 골라라 하는 경우에는 이제 5개 중에서 틀린 게 2개인지 3개인지 알게 뭡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게다가 본문도 변조가 되고요. 또 이렇게 되면 약간 변조돼 있으면 좀 달라져 있으니까 that이 아니라 위치가 나오면 위치를 틀린 걸로 해야 되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실수를 유도를 해요. 그래서 문법에 대한 그런 바탕 지식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거지 그냥 똑같이 외웠는데 똑같이 아니라고 해서 골랐다 하는 경우에 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자기 실력이 필요해요. 자, 이 문제인데요. 이거는 지난 중간고사 문제인데요. 다음 글의 밑줄친 부분 중에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입니다. 자, 다행히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리고 5개밖에 없었는데요. 때로는 8개까지 밑줄 그어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틀린 걸 모두 골라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모두 골랐는데 그 개수를 고르시오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개수가 0개인 경우도 있었어요. 참담하죠. 네, 어법 틀린 것 모두 찾아 고치기 문제도 있는데요. 이게 서술형에서 밑줄이 없이 나와가지고 골탕 먹은 적이 많은데요. 이번 기말에는 안 나왔고요. 시간의 압박이 크고 킬러 문제입니다. 실내가 건조하네요. 자, 이것은 지난 중간고사 문제인데요. 서답형 3번이고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기말에만 안 나왔거든요. 이제 A 지문이 하나의 수능 지문이고 또 B 지문이 있고 때로는 C 지문까지 나오고 D 지문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틀린 것을 모두 찾아 고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밑줄이 없어요. 밑줄이 없고 자, 거꾸로 가볼게요. 밑줄이 없고 여기에 만약에 8점짜리다 그러면요. 보통 8개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8개. 그렇게 해서 그 8개 찾아야 되는데요. 네, 아주 그냥 허허벌판에서 뭔가 찾는 그런 애매하고 막막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이제 시간의 압박과 함께 또 고쳐도 잘못 고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틀린 게 안 보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나오는 순간 그 객관식을 좀 신속하게 풀어놓은 다음에 여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지 겨우겨우 풀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문의 짜임새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의 지문 속에 뭐 8문장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그 8문장을 순서를 막 흐트러 놓으세요. 흐트러 놓은 다음에 이것을 순서를 이제 잡아라라고 하는데 이게 한 13점에서 15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점수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 개수로 치면요. 한 5문제쯤 나오거든요. 그래서 A, B, C의 순서를 배열하던가 아니면은 하나의 문장을 이제 뜯어다가 다시 끼워 넣는 문장 삽입을 하던가 이렇게 조합을 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게 객관식에 주로 나오는 문제임에도 서술형에도 내세요. 마포구에서는. 그래서 심지어 서술형 제가 써놨는데요. 무려 6, 7문장까지도 배열을 하게끔 하시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였어요. 자, A부터 G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보통은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은 주어준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질 것들을 순서를 이제 뭐 A, B, C, D 잡아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첫 번째 문장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어딘가에 그냥 꾸겨 넣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싹 갈아엎어가지고 순서를 잡기 때문에 이게 또 객관식도 아니고 서술형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모든 지문을 싹 순서를 외워야죠. 또 외웠다고 해서 나 외웠다 시험 잘 볼 수 있다라고 자만할 수도 없는 게 막상 시험 보면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험을 한 2번, 3번 보게 해요. 그렇게 해서 100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대비를 적중했습니다. A, B, C 순서 배열 모두 암기해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 10문장이면 10문장 싹 다 순서 다 외워가지고 대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제 제가 모의고사는 어떻게 내는지, 모의고사라는 그 제목 하에 또 보면요. 모의고사는 이제 수능 지문이잖아요. 일단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내용을 잘 파악해서 그 빈칸 추론이 변조된다 할지라도 또 거기에 있는 어휘, 어법, 구문을 잘 알아야 되는데 또 어휘도 또 동의어로 변조가 될 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 자기 실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어법도 약간의 변조가 있다고 했죠. 다음 짜임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짜임새는 이거 기본값으로 외워줘야 돼요. A, B, C 순서배열. 예, 변조가 있기 때문에 늘상 주의해야 하고요. 자, 이제는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제가 분야별로 한번 분석을 또 해봤어요. 어떤 다른 각도로. 어법 어휘만 묶어보니까 33.5점이에요. 어법을 쉬워하는 사람 없죠. 그다음에 어휘도 다들 어려워하는데 제가 어휘를 하나 더 써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어휘는 수능형 어휘예요. 그러니까 본문 속에 1, 2, 3, 4, 5가 있고 다음 중 맥락상 어휘를 잘못 쓴 게 뭐냐, 흐름상 안 맞는 어휘를 뭐냐, 이런 거기 때문에 수능형인데 이 2번은 뭐냐면 제가 밑줄 그어놨잖아요. 바로 마포고등학교의 어휘 부교재예요. 어휘 부교재가 이번에 엄청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무려 거의 30점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어휘 부교재를 꼼꼼하게 저희가 2번 반복을 했고 뭐 한글 뜻쓰기 시험 꼼꼼히 본 다음에 영어 스펠링 쓰기 시험까지, 다음 그 뒤에 크로스워드 퍼즐을 대비한 또 진짜 크로스워드 퍼즐 실시간 모의고사까지 다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잘해야 돼요. 자, 그리고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 이거 저희가 또 연습시키는 대로 잘 따라와 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 일치 문제는 2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어렵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보기 1, 2, 3, 4, 5가 새로운 독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자신의 평소 영어 실력이 나오는 거라서 이 부분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자, 주제 빈칸 요약 부분도 쉽지는 않지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비하면 조금 할만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분야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포고 1학년 내신 정리는요. 어법 어휘는 객관식과 서술형 둘 다 해서 매우 중요하고 어휘 부교재를 진짜 달아 빠지도록 공부를 해야 되고요. 특히 크로스워드 퍼즐은 최고의 킬러인데 스펠링도 써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 외웠다가 끝이 아닙니다. 꼭 꼼꼼히 써봐야 합니다. 자, 빈칸 채우기 연습 또는 이게 이제 영작과도 연결되는 건데요. 좀 주요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찍어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주요 문장은 좀 필수로 뭐 스펠링과 동사 변화까지 주의를 하면서 외워야 하겠고 연습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는 특히나 순서 암기를 정말 기본값으로 해서 하나를 완성도 있게 내용도 보고 뭐 단어도 보고 문법도 보는데 그 뒤에는 이제 멀리 보면서 짜임새가 이렇지라고 꼭 복습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자, 내용 일치 문제 또 반복되네요. 예, 선택지가 어렵다. 다음 네 번째, 외웠어도 본문이 변조되기 때문에 어법 변조, 어휘 변조되기 때문에 자신의 유연한 실력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포고 1학년 내신의 토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법 어휘의 기본기입니다. 예비 고1 때 진짜 문법 마스터하시고요. 어휘 많이 챙기시고요. 토할 만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어적 논리력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짜임새를 볼 때에도 도움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또 영어는 다들 꼼꼼하게 성실하게 따라봐줘야 되는데요. 수학과 과학에 좀 밀려가지고 좀 덜하거나 그러지 말고 영어를 먼저 해놓고 나서 수학, 과학 하는 걸로 하세요. 네, 그리고 막상 시험 볼 때는 진짜 맑은 정신과 집중력으로 그 시험을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포 1학년에 대한 내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